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주차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1주차는 문제 정의입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서비스는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가 서비스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을 이번 주차에 경험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문제 정의가 모든 기획 산출물의 시작 지점입니다. 문제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이걸 이해해보고, 그리고 왜 사용자 관점에서 만드는지 고민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실습은 서비스 아이디어 주제를 정해야 되고, 문제 정의서, 가설 리스트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서비스 아이디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러분은 이번 UMC는 항상 특성이 있어요. 웹 혹은 앱으로 데모데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웹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앱을 하시는 분들보다 많아요. 여기서 시사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앱으로 기획을 해도 나중에 웹으로 전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앱 TO는 워낙 적습니다. 웹이 월등하게 많으세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앱으로 기획을 하겠다, 난 웹 서비스로 기획을 하겠다 보다는 앱으로 해도 오케이, 웹으로 해도 오케이, 인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중에 좀 더 할 말이 많겠죠? 이렇게 웹이랑 앱 상관없이 하는 거를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이라는 우리가 앱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웹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이걸 플랫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에 대해서 자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기획을 했다라는 한 가지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앱으로만 되는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앱에서 강점을 잘 살렸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율적으로 잘 고민해 보시되, 저는 웬만하면 앱으로 해도 되고 웹으로 해도 되는 서비스를 기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문제 정의서, 초기 가설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과제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하실 텐데요. 이제 저희 워크스페이스 만들었죠, 저번에. 이제 문서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안 쓸 거기 때문에 싹 지워주시고, 콜 아웃 박스 하나 만드시고, 샵 3개, 제목 3개, 문제 정의서 구분선에 페이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자세히 보기 하고 구분선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느낌이 안 사니까 핀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복세, 복제해서 초기 가설 리스트를 적어주시고요. 여러분은 이 두 개가 1주차의 과제로서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서비스 아이디어 주제를 선정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찾냐, 문제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우리 프레임워크라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5Y. 옛날에 일본에서 사업을 할 때 왜 실패하는가, 실패를 왜 하는지 찾는지 5개의 질문을 통해서 했던 기법이고, 실제 사례가 토요타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골도입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다음과 같이 사람, 프로세스, 도구, 환경, 이 네 가지의 분류로 원인을 찾아보고 어느 방면으로 해결할지, 프로세스를 개선할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도구로서 바탕이 되는 거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도대로 파악함으로써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냐를 찾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5Y를 사용해 볼 거고요. 차이와 활용법도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AI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느냐는 사이드 프롬프트로 갈 거예요. 제가 이번에 커리큘럼 1주차는 본문을 보시고 프레임워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사례를 한번 보신 후에 프롬프트를 보시고 이후에 실습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AI 왜 활용해야 되는지 적어놨고요. 이제 5Y 저희 사용한다 했죠. 이제 이 부분을 가져다가 쓸 건데요. 여기서 초록색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적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서비스 설명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강의를 찍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큰일이 나요. 영상 강의가 12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i는 데이트 코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간단한 조사를 통해 계산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과 데이트 장소 구성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래서 하루를 추가해주고요. 정의한 문제는 각각 개인이 원하는 데이트 코스를 쉽게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넣어서 저번에 만들었던 프롬프트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더 좋은 응답을 위해 생각한다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띵킹 모델을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답변이 30초에서 1분 넘게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오지 하고서 이걸 꺼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5Y를 통해서 기법을 나누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제가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이. 이걸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는지도 이야기해야 되고 함으로써 다듬어가는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론을 배우시는 데에는 30분 안에 끝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 주차 과제로 내드리는 문제 정의서, 초기 가설 리스트 같은 작품 기획 산출물들을 작성하시는데 5시간 정도는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가독성이 매우 높고 잘 만들어졌지만 분명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AI는 분명 모자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어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틀려도 괜찮고 모를 경우엔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워크북을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실수록 더 좋은 워크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5Y 분석 답변 나온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정의 제가 쓴 대로 나왔죠? 이것도 제가 쓴 대로 그대로 적었어요. 그럼 이제 5Y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제 4개의 관점으로 5Y를 작성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대로 왜 나왔냐? 저희 영주차에 말한 지침이 있죠. 지침대로 일단
이 5Y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요구 사항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코스 만드는데 실패는 데이트 코스 저희 어디 갈지 찾죠. 그 다음 코스들을 쫙 연계를 하죠. 이제 몇 시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그 다음 실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 잘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데이트 코스를 짤 때 우리가 어디 갈까에 대한 리스트 찾을 때의 문제점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 데이트 코스 장소들을 잘 찾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트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어가잖아요. 만약에 닭갈비를 좋아하면 점심에 닭갈비를 넣고 다른 사람이 회를 좋아하면 저녁에는 회를 넣는 식으로 조율을 하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Y 5번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동선이 너무 길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간편하게 만들지 못했다. 지금까지 있는 데이트 코스 앱들은 예약까지 쉽게 해주지 않는다 라는 문제까지 해서 네 가지를 잘 만들어줬고 그 다음 시사점까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잘 짚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개념부터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판단해 나가시길 바래서 지침을 정말 열심히 만든 거예요. 네,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트 코스가 나눠졌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후보 장소 너무 많죠? 홍대 검색해 봅시다. 자, 제가 성수가 더 적절하겠네요. 성수의 데이트 코스로 제가 많이 다니면서 놀렀던 곳들인데요. 이렇게 많죠. 정보의 과다성이 너무 과도한다. 선택의 필요가 크다.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정보가 흩어져 있을까? 맞습니다. 네이버 지도도 있고 네이버 지도에서 리뷰를 확인해도 다 다르고 블로그 글까지 이어져 있고 인스타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죠. 팔로워 수 많고 그게 다 플랫폼별로 분리돼 있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뭐냐? 많은 기능을 동시에 비교하는 통합 데이터 서비스가 없다라는 그 결론점에 다다랐죠. 그러면 우리의 서비스가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예산도 알려줘야 되고요. 데이트 시간도 잘 잡아줘야 되고 동선도 짧고 편안하게 잘 잡아줘야 되고 무드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줘야 돼요. 그 날씨 또한 그달의 날씨에 따라서 해가 쨍쨍한데 실내에서만 활동하는 걸 수도 있고 비가 오는데도 실외에서만 활동하라고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비교해 줄 수 있는 통합 데이터 모델 서비스를 만들어라 라고 조언을 해주네요. 첫 번째는 잘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시면 이렇게 싹 긁어 오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야겠죠. 데이트 장소 찾는 과정에 겪는 정보 과부하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로 개인화가 부족하다고 해요. 저희 첫 번째 과정은 탐색이었죠. 두 번째 설계 부분입니다. 데이트 장소를 모아놓고서 이제 어딜 갈지 선택하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을 알기 어렵대요. 그 제약도 있대요. 선호를 구조화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취향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선호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가려는 장소가 내가 선호하는 곳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리뷰를 봐야 되고 사진을 봐야 되고 가격을 보고 언제 여는지도 보고 해야 돼요. 이게 참 복잡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신호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글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동 로그를 선호 신호로 번역하는 로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할 수도 있죠. 로그가 뭐야? 이런 웬만하면은 IT적인 관점에서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글과 연결돼서 여기에서 있던 로그, 이 로그 부분을 찾아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거예요. 생뚱맞게 어디 메이플 스토리 게임의 로그 직업을 가져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침에서도 그걸 짚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세 단계에 따라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개 다시 올라가서 로고가 뭔지 이해했으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음에 태깅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태깅은 묶어주는 거예요. 태그의 역할로서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선 라벨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태그를 붙이죠. 태그 지금 설계 안 할 거죠. 저희 왜냐면 문제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다가 이제 요약이 나왔어요. 이런 문제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게 만약에 다 옳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복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요약을 할 수 있죠. 왜냐면 AI가 만들어줬으니까. 여기서 또 모르죠. 경로 최적화를 하는데 휴리스틱과 IRP가 있대요. 이건 기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한 조언이에요. 그걸 미리 작성을 잘 해주는 상황이죠. 이렇게 다기준 코스 최적화 동전제는 빈틈 이런 식으로 경쟁사도 분석을 한번 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별 차별점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여기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근데 이게 정말 돼 있냐를 한 번은 찾아보시길 바래요. 경쟁사 잘 찾아주는데 모든 경쟁사를 비교해주지도 않고 완전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곳들이 아닌 스타트업 같은 경우들은 잘 비교를 안 해주고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직접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국내 사례 중에 스타트업인데 내가 구상 중인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게 있거든? 완벽한 하루 이 케이스도 분석 추가해줘. 이러면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져오면 좋겠죠? 아이고.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정말 나랑 비슷한 데가 없는지 찾아주는 것도 아직은 좀 허술하다. 그래서 완전 맹신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 막 찾아라가 아니라 이런 거 한 번씩 연동 강점 그런데 동시 최적화는 여정의 약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약 동시 최적화가 무슨 말이고 왜 약점이야?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여쭤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획이라는 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획 산출물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을 밑도 끝도 없이 정말 6시간 동안 제가 공부하게 추구드렸지만 5시간 동안 계속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퀄리티가 올라가고 다른 분들이 AI를 통해서 만들었어도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 왜 경쟁사로 잡고 여기에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강점이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점으로 다기준 코스 최적화와 동적 대체가 잘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라는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럼 이거를 빈틈을 보였기 때문에 이 기능을 포함해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다기능 코스 최적화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는 건 네이버 플레이스와 어떤 차별점이 보이는지 UI적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퀄리티 높은 산출물을 만드시고 질문 또한 어렵게 받아서 이걸 기억을 하셔서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될까라는 고민 사항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번까지 넘어오시면 가설 예시 또 만들어주고 핵심 지표 또 만들어줬죠. 여기서 이 5번 쪽에서 되게 질문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가중치, 취향 가중치 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물어봐야 되죠. 다기준 비교 화면. 이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TTP. 핵심 지표를 왜 TTP로 놨는지도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수정 횟수와 되돌리기 비율. 이거는 역추정이라고 했잖아요. 추정하는 걸 역으로 돌린다? 약간 애매모호하죠. 이럴 때도 물어봐야 돼요. 예산 편차를 어떻게 특정할지, 그 이게 개발하는데 저희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디자이너분들도 그렇고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개발 가능한지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개발에는 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뭘로 만들 거냐 도구를 물어보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팀의 구성이 PM, 디자인, 그리고 프론트, 백엔드가 있어요. 여기서 PM은 여러분이죠.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은 설계자예요. 자, 여기에 눈 있을 거야. 여기에 팔이 있을 거야. 식으로 알려주고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자, 동공 3cm, 눈 색깔 F4, F0, F0, F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프론트 분들이 이걸 보고 뚝딱뚝딱 해서 동공 3cm, 눈 색깔 F0, F0, F0을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백엔드 분들은 뭐하냐? 여기 추가적으로 눈으로 보는 기능, 눈으로 시야를 확인해요. 그럼 이제 시야를 확인해서 눈 1cm 가까이 무언가 오면 눈을 감아라 라는 명령을 실행해요. 명령 체계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눈을 감아야겠죠. 명령을 받으면 이제 눈을 감아요. 이 액션, 움직이는 거를 프론트에서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떨 때 해야 되는지는 프론트와 백에서 서로 나누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요. 이게 기본적인 파트별 업무 소개였습니다. 그럼 이제 프론트가 저희는 웹이 있고요. iOS라는 애플에서 만든 앱이 있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 안드로이드 기종 분들이 쓰는 겁니다. 거기서 출시하는 앱에 기반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에는 뭐가 있냐? 노드가 있고요.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택을 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웹 있고 여기서 간단하게 아이폰
전용,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전용이 있어요. 노드랑 스프링이 무슨 차이냐? 라고 여쭈실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백엔드는 딱히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두 개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비슷하게 구현이 가능한 스택이라, 기술이라,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구현이 가능하냐? 합계 오차 재는 거를 기록을 해서 저장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무슨 말로 줄여 말하냐? 이거 기획했는데 개발되나요? 에서 개발되는지 검증하는 거, 업무를 이제 뭐라 하냐? POC, 검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여쭤보세요. AI에게. 이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AI 활용 프롬프트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 열심히 적었죠? 이거를 가지고 저는 다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를 한 후에 여기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뒤에 점점점 지우고 복사 붙여넣기 4셀 이렇게 넣어주면 애가 또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스타트업 이렇게 잘 해주고 있죠. 사실 완벽한 하루라는 데이트 서비스도 AI를 기반으로 데이트 코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전기수의 데모데이 때 했던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시 재구성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제 강의가 2시간이 넘어버릴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데모데이 아이디어를 다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인사슬 리타이팅, 리팩토링이라고 더 좋게 개선해줘 라는 의미고요. 키워드 가중치는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데이트 코스 만들 거고 무드, 활동, 장소, 스타일, 상황 50개 키워드를 통해서 취향을 알아가는 설계까지 한번 해볼래. 너가 만들어줘. 에요. 지금 이제 스키마가 뭔지 모르죠? 스키마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AI에게 친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밑에다가 call out 개념 공부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 하고서 제가 아까 뭐라고 물어봤었죠? 로그가 뭐야? 로그 구분선 그 다음에 이렇게 3단계별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AI 복붙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아직 AI가 이렇게 마크다운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감싸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별 2개, 별 2개 하면은 볼드 처리예요. 그런데 이게 볼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보시면. 방금도 안 돼 있었고, 여기도 안 돼 있네요. 이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한 번씩 고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AI 부터 썼다고 절대 나쁜 건 아니고요. AI 쓰신 분들과 안 쓰신 분들의 생산성 차이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 적응을 하고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로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아무거나 이모티콘 하나 팍 하고 로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 나중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음, 쉽게 설명하고 PM 맥락에 설명하고 전문용어로 설명하고 사례까지. 그래서 이 5I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준 거예요. 자, A 모델 방금 봤는데 내용이 다 비슷하죠. 거의 바뀐 게 아예 안 바뀌었어요. 말만 좀 추가되거나 수정됐지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자, B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프로세스 근본적인 원인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쓰지 못하고 이것도 쓰지 못하고 이것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가 매끄럽지 않은데 이게 제가 계속 프롬프트를 새로 쓰고 중간에 멈추면 또 새로 쓰고 새로 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다 해도 답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문제 정의서는 여기까지 찾은 걸로 할게요. 왜냐면 5Y 통해서 잘 작성했고 이제 문제 재구성 연습은 아직 저희가 다루지 않아서 이후에 다루기도 하고 이제 초기 가설 리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요. 저희 기획 파트에서는 판단 근거 또한 깊은 지식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되나 가능할까를 본인의 경험과 생각의 방식에 맞추어서 개성을 표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읽으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만 확인해 보시고 정말 검증해 보셔야 되는 게 경험을 통해서 우선순위예요. 초기 구현이 복잡하지만 서비스 차별점과 가치 제한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은 AI가 거짓말을 했는지 진실을 말했는지 저희끼리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AI는 이미 구현이 복잡하다는 걸 본인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해봤는데 구현이 복잡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이 AI의 기준이에요. 우리 UMC에 같이 함께 하시게 될 챌린저 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AI의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죠.
왜냐면 UMC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아이예요. 그리고 서비스 차별성과 가치 제한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정말 차별성이 있을까요? 검증을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AI한테 이런 가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차별점이다. 그런데 스타트업 중에 비슷한 곳이 없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잘 찾아올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AI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0번을 물어보면 9번을 틀렸는데 지금은 3번은 맞추고 7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한 줄 정의를 했잖아요. 서비스에 대해서. 식으로 데이트팝만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인스타그램은 경쟁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미 다 짜놓은 데이트 코스를 가지고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해서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서비스까지 검색을 해보면 로고 자 AI가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2년 전에 업데이트가 멈췄고요. 직접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제가 할 땐 칸 하나도 있었고요. 완벽한 하나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서비스 직접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지우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구현 난이도 적어드릴게요. 구현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가치 그리고 여기 투입돼야 되는 인력을 IT 업계에선 휴먼 리소스라 해요. 이 세 가지의 요소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제안 드렸을 때 결정하시는 분의 경험과 성향과 그때 휴먼 리소스가 얼마나 남아도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축이 구현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구나. 그리고 서비스 차별성과 가치 제한이 핵심이므로 우선순위가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 를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복붙하셔서 라고 적혀 있는데 왜 초기 구현이 복잡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서비스 차별성과 가치 제한의 핵심이면 높은 우선순위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편할 거예요. 개발 공수가 휴먼 리소스 인력입니다. 이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왜 어떤 요소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어떤 요소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높아지는지 저울질을 하는 걸 본인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가설 리스트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가설 리스트 만들 때는 꼭 이렇게 만들어줘 형식을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제가 일단 다 먹여놓고 만들어 보고 너랑 똑같은 예를 만들고 싶은데 지침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할까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나온 지침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주시고 자 이제 가져다 써야겠죠? 직접 생각하시면서 검증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대충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꼼꼼하게 한 번씩 직접 생각해 보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질문해 보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설 리스트까지 다 만들었죠. 이런 경우 일단 준 대로 다 만들었어요. 모르는 단어도 정리를 했어요. 이러면 일단 과제 제출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만든 마지막에 하고 싶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실습 문제 재구성 훈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더 높은 퀄리티의 기획 산출물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이래서 불편하겠지? 그리고 운영자 측면,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 효율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투자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 문제성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관점마다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타겟층을 잡는 거예요. 문제를 재구성함으로써 학생이라는 타겟층 하나가 있고 운영자라는 타겟층이 하나 있고 교수 멘토의 타겟층이 하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우리 고객님을 분류할 수 있죠. 고객님이라고 모든 고객님이 다 똑같은 걸 요구하진 않잖아요. 한 가지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대학생 스터디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들이 각각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실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이제 뭐라고 하냐?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용어로. 자, 세그먼트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세그먼트가 분류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거 요구사항에 따라서 분들을 바꿔놓는 거에 대해 개념을 방금 배웠으니까 AI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죠. 이걸 통해서 내가 정의한 문제는 있다 라고 그대로 쓰시고 여기서 문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저희가 귀찮지 않게 해보려면 문제를 바탕으로 라는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저희와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닌 같이 일한 친구에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정의한 문제를 뭔지 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했던 겁니다. 이러면 유저 입장에서 하나 만들어줬죠. 그 다음 운용자 입장에서 그 다음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 돈을 투자 받아야 되는데 투자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저희한테 문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고민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정의서에 이 내용을
문제 정의서에 추가하고 싶은데 지금 작성된 문제 정의서는 다음과 같아 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줄 바꾸기. Shift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서 줄 바꾸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내용 모두를 입력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끌어다 써도 되긴 하는데 마우스 쭉 끌어도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A 그리고 한 번 더 컨트롤 A를 한 후에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다시 와서 컨트롤 V를 입력해주면 이 문제 정의서 내용을 다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성된 문제 정의서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내용을 넣고 싶어 라고 알려줬고요.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여기 만들어줬죠. CD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고 가져다 붙여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됐는데 원래 이렇게 추가해달라 하면 요약을 해주는 특성이 있어요. 긴 문서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AI가 챗GPT가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해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깊게 핵심 포인트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싶으시면은 이후에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거를 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성이 그렇게 무거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적힌 게 싫으니까 나 이렇게 길게 적은 걸 쓸래. 이 개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개성을 추가해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다 했으니까 시사점도 한번 읽어보시고 시스 가이드로 읽어보시고 그래서 스터디 시간에는 팀원분들과 이렇게 다들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다들 한 번씩 발표를 하면서 문제 정의서가 이렇게 발행되었고 내가 구성을 했으며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 뭔가 부족해 보인다. 이 부분 내가 알기로는 데이트 코스 여기 말고도 하나 서비스 더 있는데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라. 이런 식으로 서로 피드백을 해가면서 무거운 피드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챙기지 못한 것을 난 지금 발표하신 분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고 뭔가 앱 같은 걸 많이 써봤는데 이것도 불편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 그런 식으로 스터디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과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 페이지가 있어요. 저희가 자세히 보기라고만 적혀 있죠. 이 페이지 전체를 게시할 거예요. 웹의 게시를 누르시고 템플릿 복제는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색 엔진 인덱싱도 꺼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여러분의 페이지를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검색되면 안 되겠죠? 그 템플릿 복제, 다른 분들이 베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사이트 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와요. 링크를 컨트롤 C, 그 다음에 다시 과제출로 가셔서 북마크 추가를 누르시고 컨트롤 V. 이러면 과제출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서 페이지에서 계속 새로 만들고 또 다른 것도 만들고 또 다른 것도 만들 거예요. 문서를 계속. 그래도 똑같은 링크 제출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제가 간략화해서 제출하기 쉽도록 작성을 해드렸고요. 저희 4주차 보시면은 와이어프레임 모곡 같은 걸 만들어요. 이거는 피그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그마에서도 제가 강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또 말씀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제 제출까지 해주셨으면 이번 주차 고생하셨고 피드백 받기 전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문제 정의가 구체적인가? 구체적이겠죠? 작성했는가? 작성했겠죠? 고려했겠죠? 가사 3개 도출됐겠죠?
이거를 체크하긴 쉬운데 이걸 왜 적어놨냐? 이 정도는 해야지 저희가 좋은 기획 산출물의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했다 라는 뜻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과제마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과제 제출하시고 나서 수정을 해도 여기 게시된 페이지에서도 내용이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문제정이죠. 과부하를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수정이 바로바로 돼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물론 과제 제출 시간 이후로 수정하시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암묵적인 약속으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1주차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